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이임숙 소장과 함께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의 말 공부법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거. 네. 그리고 사춘기를 비교적 순탄하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이도성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럼요. 예.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졸리킴님께서도 네네. 저도 너무 인상 깊게 강연 들었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마 오늘 2교시 계속 들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네네. 겁니다. 네, 2교시 자녀와의 각종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말문이 턱 막히셨던 분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함께 얘기 나눠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도성 기자. 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 나간 요건데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5개, 피디님 이거 화면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으신가요? 5개? 까먹었죠? 아니, 요거를 캡처를 좀 하시게 여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캡처하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요거 캡처하셔서 각 어머님들, 아버님들 단톡방에 뿌리시고 그리고 냉장고에 인쇄해서 붙이시고. 그리고 혹시 뭐 이유가 있을 맘카페 거야. 하시는 분들은 맘카페에 마구마구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캡처 시간 드렸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붙여놔야겠어요. 자,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상담 전문가 분 이게 나오시면 솔직히 드는 생각은 저분은 자기 아이들 얼마나 그러니까요. 잘 네, 키우셨길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왜 그 금쪽 그런 네. 프로그램 보면서 네. 사람들이 얼마나 잘 키우셨길래 이런 얘기 많이 근데 하잖아요. 자제분이 두 분이 예, 다 장성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럼요. 네, 네. 그 책 머릿말도 직접 써주셨다고 자녀분들이. 아, 네, 네. 따님은 변호사로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 키우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인지 일단 여쭙고요. 네. 5가지 실천하셨는지까지 여쭙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두 아이 키우면서 다시 이 전공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경험한 시행착오들이 지금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줬다라고 이제 고백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았다. 당연하죠. 네,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를 못 보았던 게 가장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른 채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다 육아를 하잖아요. 아하, 근데 그렇죠. 이제 보니까 각각의 제가 아까 우리 아이가 훌륭하구나 해서 모든 기질이 다 강점이라고 그랬는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느리면 느린 강점이 있어요. 신중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호기심 많은 애들은 막 나댄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댄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제가 저도 모르게 한번 쳐다봤어요.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잘- 많은. 그럼요. 근데 그래서 네. 모든 운동 종목 이런 거를 이렇게 장벽 없이 빨리빨리 습득하더라고요. 와, 너무 적응력은 좋아요. 적응력. 그러니까요. 그게 적응력 은이라고 하지 마세요. 적응력이 역시. 너무 훌륭하신 거죠. 적응력 역시. 은이라고 붙이면 딴 건 못하는데 요거 겨우 잘해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흡수하시죠. 그리고 이제 통찰해내면 남들이 몰랐던 걸. 표정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표정이 좋아졌어요. 이도성 기자나 이가영 앵커가 구박받으셨군요. 아니, 저는 나대는 성격 덕분에 이렇게 잘 컸다는 모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저는 있어서. 제가 더 나대는데 무슨 말을 하나요, 제가. 방송 초창기에 제가 더 춤 얼마나 그러는데. 췄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선생님이 또 강조하시는 게 4세에서 7세. 네. 그리고 그 책이 굉장히 또, 또 유명해요. 네, 저도 네. 이제 그 나이 대를 키우고 있으니까. 예. 그 시기 4세에서 7세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시기가 중요하긴 다 하죠. 중요한데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네, 특히 네.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아이의 4, 7세로 딱 돌아가서 다시 키우고 싶다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강점과 잠재력들을 지녔는데 부모님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고 이제 부모님이 옳다는 방식으로 자꾸 강요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사춘기 증상이 요즘 거의 똑같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요. 밤새 스마트폰만 쥐고 있고요. 친구 관계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 거부같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원인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아이들하고 열심히 또 상담을 해서 네. 도와주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4, 7세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고
예, 그걸 잘 적용하시면 예, 너무나도 이게 육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사칠세 때 좀 잘 교육을 하고 잘 접근하면 네. 사춘기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럼요. 네, 굉장히 달라지죠.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걸 놓쳤다고 해서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아까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그 5가지 리액션 이런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가능하죠. 드네요. 변화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왜냐면 47세 그 책 제목 보면 나 8살, 9살 됐는데 우리 아이 뭐 이렇게 걱정될 수도 예,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한두 살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네네. 그 청소년 자녀와 대화할 때 마음에 되새겨야 그 10계명 그건 뭔가요? 우선은 이제 청소년 자녀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어떤 대화로 시작할 건가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이걸 강조해요. 일단 고마움. 고마움. 그러니까 이 고마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근데 우리 애가 요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고마워요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제 시간에 학교 가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대견하네요. 그럼요. 네, 밥 잘 먹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때 되면 딱 집에 귀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요 3가지가요.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 안 간다 그랬죠? 아. 집에 귀가를 안 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 문제 생기는 아이들 중에 급식도 안 먹는 아이들이 꽤 밥을 안 있어요. 먹어요? 부모님이 모르셔요. 그러니까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네, 혼자 그냥 굶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왜 어릴 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자라는 그랬죠. 마음으로 네. 이렇게 건강하게 커주니 얼마나 고마워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 네. 중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사칠세를 강조했던 이유하고도 맞닥뜨려지는데요. 그때 공부를 시키면서 달라져요. 네.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워낙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 그때부터 방향이 좀 달라져서 정말 정서, 우리 튼튼하게, 밝게, 씩씩하게 자라다오 여기에서 공부를 시키느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이들이 이제 힘들게 해줘요. 그래서 청소년기 대화는 고마움부터 얘기해서 고마워. 그리고 애들이 딱 인상이 쓰여지잖아요. 그럼 네. 아차, 미안해.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랑해. 네. 사랑해. 그럼 약간 고마워, 어느 정도 미안해. 아이들의 눈치를 좀 많이 고마우면. 봐야겠군요. 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애 눈치를 봐야 되나 이렇게 이제 되게 자괴감을 느끼시는데요. 예. 저는 이 눈치를 조심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던 대로 애를 키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아이가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싫어하는 걸 보면서 이제 멈추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눈치라고 해석하시기보다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네. 안 그러면 애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 네.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는데 네. 아이를 나의 어떤 부부에게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네, 네. 거예요. 손님.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리고 떠나보내야 되거나 내가 하나씩 내 욕심을 버려야 될 때는 그럼요. 네, 그 잘 태도를 대접해서. 바꿔가라. 저도 이제 그런 글을 신혼 초에는 읽었지만 그게 안 돼? 그런 용어가 있죠. 블랙 컨슈머라는 용어가 있죠. 깽판을 치는 손님도 있다는 거. 그냥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많은 부모님들이 제 말에도 공감을 해주거든요. 저는 뭐 아직 아이가 없고 뭐 네, 김하은 그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기 또 이제 실전 육아를 하고 계시는 어허,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느 부모라고 사실 아이랑 잘 지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네.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만나보신 분들 중에서는 좀 어떤 경우가 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하지 아이한테 맞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걸 들으면 죄책감을 느끼세요. 나 지금 때문에. 이가 앵커 표정이 딱 그렇습니다. 네.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그럼요. 이 노력이 아니구나 다시 네, 가는 네. 거죠. 예. 근데 네. 언제 제일 고마워요 아이한테? 근데 아까 10개명 중에 첫 번째가 고마워였잖아요. 근데 네. 나머지는 제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막 욕심 부리다가도 애가 막 40도까지 열이 났다가 나으면 그냥 이제 다 필요 없어. 공부 못 해야 돼. 건강하기만 해. 건강하면 그럼요. 그게 한 이틀은 가요. 그 정도.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이대로가 그냥 고마워. 네. 그리고 스멀스멀 다시 욕심이 올라오죠. 왜 아, 진짜 다른 애들이 이거 그렇구나. 5분 안에 네, 푼다면 이걸 학습지를 이렇게 늦게 풀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네. 거죠 이제. 이제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린 말씀이 이틀이 약효가 갔잖아요. 그럼 네. 약발 떨어질 때 다시 이런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러셔야 돼요. 예, 약발 떨어질 때 또 다시 한번 이런 걸 듣고 자극 받으시면 또 하루 이틀 가세요. 영양제 이틀에 한 먹듯. 번. 그렇죠. 이 영상을 이틀에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 100만 조회수 나오겠는데.
아니 우리 도성 기자가 10계명 한번 읽어주겠어요? 아까 네. 저희가 10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어렵고요. 10계명. 네네.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임숙 소장님이 제안하는 이 10계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하루 대화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로 충분하다. 네. 세 가지 아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 덕분에로 오. 마음과 말을 바꾸자. 네. 덕분에. 같은 비슷한 뜻이지만 네. 표현이 다르잖아요. 자, 세 번째는 하루 한 번 함께 웃을 일을 만들자. 네. 중요하고 네 번째, 실수와 실패를 겪는 아이의 편이 되어주자. 네. 다섯 번째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꼭 지켜야 한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섯 번째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가 앵커. 속이 터지겠지만 때로는 심호흡하고 참아야 한다. 네, 단전호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아이가 동의한 적 없는 것을 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저 아, 열 그래. 번째까지 이게 대부분 본인들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일곱 번째 요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아이가 동의한 적 없는 것을 하길 기대하지 말자. 요건 어떤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 수학 실력이 떨어졌어. 네. 성적 나쁘니까 다니자. 그러면 애도 그냥 네, 뭐 그러죠. 이랬잖아요. 네네. 이걸 동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 앞에서 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이 대화가 안 끝나는 걸 알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네라고 해야지 이 상황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네라고 했지만 그걸 다시 물어봐요. 너 엄마 앞에서 네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지킬 마음이 몇 % 정도 되냐고 수치로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0이요. 네, 이러고 대답해요. 0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가야죠, 네. 그렇죠. 맞아. 네네. 오, 훌륭하세요. 네. 근데 너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다 초점 둘 건가가 네네. 중요해요. 그 다음 대화를. 그래서 너가 학원을 다닐 마음이 전혀 없는 이유가 궁금해로 가셔도 되고요. 엄마하고의 관계를 다뤄야 될 때는 너가 이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네라고 대답을 했을까? 예, 그때 지금 벌써 다뤄야 될 게 또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뭐 상담사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좀 섬세하게 보면서 계속 다루어 가는데 네. 부모님들은 네라는 대답을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은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하. 왜냐하면 그 다음 대화가 뭐로 가는지 아세요? 너 왜 약속해놓고 네가 간다고 해놓고 너 왜 말 안 약속 안 들어? 했는데. 약속 어겨. 이렇게 안 했는데 나는 약속. 네네. 그래서 애들이 폭발을 해요. 네. 심한 아이들 식탁 엎어요. 맞아요. 네. 방금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말고 그 후자가 그거였잖아요. 너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네. 내라고 했니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근원적으로 네. 왜 소통이 단절됐는지를 좀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얼그러져서 이렇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괴로워하는지가 서서히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그럴 거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나머지 세 개 여덟 개, 마저 네, 말씀드리면은 예. 8번째. 여덟 번째가 아이가 생각지 못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자였고요. 네. 아홉 번째가 좋은 관계 없이는 영향력도 없다.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자. 맞는 말이에요. 네. 열 번째가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자. 맛있는 거 해주는 엄마가 최고. 원하는 방식.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방식 근데 말고. 막 계속 저 젤리 사달라고 젤리를 막 무한정 사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조금 현명한 대화가 필요한데 네. 젤리를 사달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사줄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 설정이라고 해요. 무한정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있잖아. 오늘 건강을 생각해서 너 오늘 젤리 딱 3개까지는 괜찮은데. 개수를 예, 예. 명확하게 그쵸.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계를 되는 또 거야. 엄마 아빠는 나 3개밖에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아니 너 나이 때 하루에 젤리는 3개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는 최고만큼 사랑해. 이렇게 가야죠. 오, 그러니까 늘 답이 있으시군요. 순발력이 되게 필요해요. 저는 아니. 그 얘기하려고 왜 3개야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를 설정하는 이유는 아이가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니까 뭐예요? 그 한계 설정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 부모님은 어떤 또 실수를 하시냐면요. 너 이번에 성적 올라가면 소원 들어줄게. 그래 그거요. 예. 어릴 때 그 몇 개 네. 받아쓰기 몇 개 다 맞으면 맞아요. 뭐 해줄게. 네. 그래서 이제 애는 신났어요. 성적 좀 올렸어요. 네. 소원 들어달라고 최신 기종 스마트폰. 어. 그랬더니 부모님은 야 바꾼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가세요. 아, 자, 또 그러면 약속 이제 안 지키는 부모 그렇죠.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안 심화가 하니만 돼요. 못한 약속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아, 분노감이 터지는 딱 거예요. 있네요. 5번째. 네. 아까 말씀드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꼭 지켜야 된다. 맞아요. 저희가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에 요 10개명은 따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로 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너무 빠져서 듣다가 네. 지금 댓글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졸리킴님 아까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네네. 5년 전에 5가지 전문 용어 부모 교육으로 배운 내용 실천 중인데 오호. 아이랑 남편이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오. 인증을 어머, 또 해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주인님, 우리 아들 지금 옆에서 들으면서 고마워하라고 하네요. 아, 엄마 고마워해. 이렇게 저 선생님이 하라 그러잖아. 네네네. 귀여워. 대화의 그대로 거리가 해주셔야 생긴 돼요. 거죠. 그래?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너가 이렇게 옆에서 솔직하게 고마움을 듣고 싶은 말을 한 것도 고마워요. 저는. 어머. 이렇게 네, 말 거는 네. 게 어디야?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라도 네, 대화를 네, 하는 게. 네. 그 지금 윤세호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10개명 띄워달라고 네, 인스타그램에 지금 제가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려드릴게요, 네,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최준영님, 엄마 화이팅 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요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전혀. 엄마? 진짜? 갑자기 실제 그런 느낌이 확 들어오네요. 어머. 최준영님, 영재교육원 연구원으로 계시다는 네, 그런 것 이직하셨나요? 같은데요. 책에 나왔다고. 아드님께서 당황했어요. 직접 이렇게 오, 댓글 아드님이 남겨주셨어요. 최준영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엄마가 과연 이렇게 실천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천 10개명 실천하셨는지. 10개명, 네. 네. 자, 근데 질문 드릴게요. 열리지님께서요.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툰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현명하게 화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오, 중요하다. 와, 이거 사춘기가 너무 되면은 정말 화를 현명하게 표출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화를 현명하지 않게 버럭하고 하는 아이는 그 버럭의 정도가 이미 수년간 쌓아온 스트레스의 양이거든요. 그걸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까지 화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아까 5가지 전문 용어를 다시 차근차근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지금 버럭낸 태도를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유. 예, 이유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유 그 아. 태도를 자꾸 말하면은 아이들이 더 나는 지금 화난 거를 티를 내서 엄마로부터 뭐 사과도 받고 위로도 받고 싶은데 또 내가 버럭한 행동만 가지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럼 계속 더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너 또 왜 하나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네. 전에 아까 그 5가지 그거를 잘 좀 네, 그래서 돌려막기 하시라고 제가 농담처럼 돌려막기. 말씀하시는데요. 어. 딱 당황스럽잖아요. 잠깐만. 이 아이가 이렇게 쉽게 화가 터질 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많이 쌓였구나. 잠깐만 너가 화난 이유가 뭘까? 네. 이런 거를 자꾸 짚어 가시면은 아이도 어느 순간 화를 현명하게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 또 모자랄 줄 알았어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준비된 질문인데요. 요즘 부모님들이 사실은 네. 선생님 뭐 강의를 비롯해서 많은 뭐 전문가들의 뭐 책도 많이 읽고 그 어느 그렇죠. 때보다 노력을 하는 시대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도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상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어떤 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노력이 안 먹히는지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는 그 목표가 어디로 설정돼 있는가? 아하.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춘기 청소년 부모님들은 정말 거의 99%가 공부에 초점을 맞춰져 사실 있어요. 음. 네. 그러니 부모님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나 공부하라는 거잖아라는 결론을 너무 뻔히 두고 하니까 네. 나를 오히려 조종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힘든데 아하. 그냥 조금 우리 아이를 좀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본인이 자라길 바라는가, 이 아이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조금 더 본질적인 아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싶어요. 있는 그 부모님이 자기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럼요. 내 아이가 어떻게 크게 예, 바라는지. 네, 네. 제가 딱 어제 본 장면이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반려견이 있어서 가지고 강아지 카페에 갔는데 강아지가 엄청 많이 있고 어떤 어머님이 아들 둘을 데려왔는데 아이가 잠깐 놀다가 책을 쓱 건네시는 거예요. 어머. 문제집을 주고 거기서 문제집을 풀라고 아이한테 이제 놀았으니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어떤 취지였던 것 같은데 아. 애가
막 이렇게 책에 아이고. 문대고 하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네. 저는 그 장면 보고 좀 너무 슬펐어요. 예. 아. 그- 어머. 부모님도 엄청 노력하신 거예요. 그쵸.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아이랑 놀게 해주면서 숙제도 또 시켜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렇죠. 노력하셨거든요. 부모 나름대로 예, 예, 노력을 예. 엄청 한 건데. 근데 아이는 뭔가 지금 내가 놀고 싶은데 더 발산하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또 억지로 숙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슬픈 장면이 보셨듯이 근데 진짜 연출이 슬프다. 되죠. 네. 네, 그러니까요. 씁쓸해요. 네, 네. 네네네. 다음 또 우리 한 2가지 질문 정도만 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네. 저는 네. 반대로 아니까? 선생님 그럼 아예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거든요.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빨리 자라 그러고 오. 그냥 그랬다고요? 진짜 그랬어요. 아니 뭐 야,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상하느니 오. 막 이렇게 되게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꾸 나한테 케어를 엄마는 성적이 상관없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네. 그냥 하게 됐었어요. 그쵸. 역으로. 네. 이것도 근데 효율적인 방식일까요? 잠깐만요. 우리가 너 너무 늦게까지 해서 건강 상하지 말고 그냥 일찍 자라는 말은요. 네. 공부에 대해서 오롯이 내가 고민하게 해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나는 고민해. 하지 불안한 말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나는 불안한데 그쵸. 나도 잘 하고 싶은데. 엄마가 속 편하게 막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으로 비유해요. 공부를. 공이에요. 자, 근데 너 지금 숙제해야지. 아까 반려견 카페에서 보셨다는 네. 그 장면에서 공부라는 공을 누가 들고 있어요? 엄마가. 그쵸. 네. 근데 지금 우리 MC님은 누가 공을 들고 있었죠? 공부? 제가 들고 그렇죠. 있었어요. 이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공부의 공을 자기 걸 자기가 들고 있지 않으면요. 옆에서 100만 번을 어떻게 뭐 하셔도 그래서 지금 많이 억지로 이렇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이가 잘 따라오다가 애가 갑자기 변했어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잘 따라오는 시간 동안 사실은 참고 있었던 강요와 거구나. 억지가 있었다면 아이는 자기 거가 아니었던 거죠. 엄마의 고도화된 전략이 상당한 고수셨군요. 훌륭하신데. 육아 고수의 고수셨네.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 부모님한테는요. 이렇게 자꾸 아이를 힘들게 하지 말고 아예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권해요. 어떤 방식이 정말로 아이가 좀 더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까. 어머니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되게 감정 소모적으로 하시면 너무 힘드세요. 이런 말씀 전략이 드립니다. 필요하구나. 네네. 머리 아픕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네. 이두성 기자가 마지막 질문 아, 해주시고. 네, 저 이거 궁금했어요. 네네. 이게 유튜브 강연 콘텐츠 많이 만드셨는데 네. 이 표현 있잖아요. 밥 먹었어, 밥 먹자, 밥 차려놨어. 같은 말인데 예. 표현이 다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조금 이제 다시 정리해주면 이제 밥 먹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밥 먹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건 밥 먹자라고 말하거나 밥 차려놨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밥 먹어는 명령어예요. 음. 근데 그렇죠. 청소년들은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렇게 어. 소리 지르잖아요. 아, 또 그다음 밥 먹자는 같이 먹자는 의미예요. 음. 근데 같이 먹을 만한 관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와. 같이 먹을 식구 수도 아닌가요, 없는 식구? 아니 근데 관계. 청소년기는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밥 안 먹고 싶어요. 아하. 왜냐면 밥만 와. 먹으면 또 잔소리 듣잖아요. 아. 너 숙제는 했냐 뭐 이런 거. 맞아, 이거 그러니까 밥 충격적이다. 먹자라는 말이 먹혀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미 관계가 좀 껄끄럽다 싶을 때는요 밥 차려놨다라고 하면 아이가 좀 편안하게 나와서 먹어요. 밥 차려놨어. 예. 꼭 같이 밥 먹자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건 공을 네가 편할 주는 때 거군요. 와서 먹어. 약간 그럼요. 이런 거네요. 예. 밥을 먹지만 이제 공을 넘기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님이랑 밥 먹기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가 됐구나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도 가끔 주말에 우리 밥 같이 먹을까 했을 때 같이 먹는 정도면 좋은 관계 맞으세요. 그만큼만 해도. 예, 근데 이제 밥 먹어 해도 성질 내고 밥 먹자 해도 안 먹는 아이는 좀 조심스럽게 밥 차려놨다라고 해야지 아이가 밥이라도 잘 먹는 거죠. 근데 밥 차려놨다 했는데 밥을 안 먹으면 그때는 그냥 냅둬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이 정도로 이 아이가 마음을 집에서 밥을 잡고 먹기 있구나. 싫을 정도로. 네, 그래서 배달 음식만 먹거나 편의점 음식만 먹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래서 요 세 마디를 가지고 지금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고요. 와, 신기하다. 일단 관계가 많이 나빠졌다 싶으면은 밥 차려놨다라고 해야 돼요. 음. 그래야지 그나마 애가 나와서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좀 편하게 해주시면 나오는 시간이 늘어나요. 밥 차려놨다. 국 식는다.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죠? 식기 전에 먹고 이런 거 하시면 안 식기 돼요. 전에 식어도 그냥 아, 많이 네, 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 밥 딱딱하게 굽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식은 밥을 좋아해. 네. 아유. 아니 지금 사실 김보라님께서 네네. 인스타그램을 안 하신다고 아, 혹시 그러네. 그 캡처할 수 있게 자료 화면에 띄워주시면 안 되냐고 요청을 또 해주셨어요. 네. 쉽게명.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가 인스타그램 다시 띄워드릴 한번 테니까요. 읽어드릴까요?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저희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유튜브 클립이 다시 올라가니까요. 다시 올라가고 영상을 한번 다 보시면 될 것 맞아. 같아요.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유튜브와 돼요. 또 다른 거와 달리 네이버에도 올라갑니다. 네이버에도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니까요. 네. 다시 한번 네이버에 이도성 기자 치시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의 맑은 음성으로 우리 김보라님 맑은 음성으로 한번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맑은 숲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의 이임숙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보라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 오늘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아드님으로 추정되는 분도 최홍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정보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다시 보시면 쭉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할 때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상쾌하세요.